하나 더 있는 다지증, 이 남는 손가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손가락을 바깥으로 이렇게 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유일의 수지접합 전문병원. 이른 아침부터 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모였다. 수부외과부터 정형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다양한 과의 전문의들이 각자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다. 전국에서 모여드는 환자들의 맞춤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못지않은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기도 하다. 매일 아침에 이제 수술 전, 수술 후, 그리고 또 외래 보면서 어려웠던 케이스들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아이디어도 주고 또 서로에게 배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런 걸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자기도 준비도 하게 되고 또 공부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가장 좋은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천성 손기형의 특성상 어린 환자들이 많은데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수술은 주로 아침에 진행된다. 수술에 들어간 아이의 손가락은 6개. 오른손에 엄지손가락 하나를 더 가지고 태어난 것.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세상에 나온 지 갓 3개월 된 아기가 잠든 사이 손에 달린 근심은 제거될 예정이다. 제거 대상은 바깥쪽으로 난 엄지손가락. 수술은 1시간가량 진행된다. 다지증 형태 중에 이 손가락, 이 마디 2개가 다 1개씩 더 있는 그런 형태로 가장 흔한 형태의 다지증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 더 있는 다지증, 이 남는 손가락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 있는 이 손가락을 바깥으로 이렇게 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뼈와 근육은 물론 미세한 신경까지 고려해 제거와 절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수지접합 수술. 기능뿐만 아니라 예쁜 손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의사의 몫이기에 고도의 정밀성과 증상에 따른 창의적 수술법이 필요하다. 드디어 아이의 손이 새롭게 태어났다. 네,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 남는 손가락은 잘 제거하고 또 남아있을 손가락에 관절막도 잘 봉합하고 또 피부도 가지런하게 잘 봉합돼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2주쯤 돼서 실밥 뽑고 나면은 이제 보조개 같은 거를 끼워가지고 손가락의 자세를 또 한 2, 3주 더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2주 지나면은 뭐 씻고 다 하셔도 되고 이제 흉터 적게 생기도록 이제 마사지하고 또 손가락 위치 잘 잡도록 또 보조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남아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찾은 병실에서 2가지 눈빛과 마주한다. 안도한 부모의 눈, 그저 천진한 아이의 눈. 밤에 잘 잤어요? 네. 악수? 그래. 우리 좀 이따가 네. 또 소독합시다. 네. 그래. 밤 많이 안 아팠고. 병실에는 선천성 손기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손저림으로 찾아온 환자들도 있다. 지금 손저린 거는 많이 좋아지셨지, 그죠? 예, 손은 좀 거진 안 들리고 거진 안 저리지, 그죠? 여기만 조금. 거기는 좀 아프시고. 예. 수술의 아픔보다는 눈앞에 핸드폰에 더 관심이 가는 아이. 어린 몸을 어떻게 수술을 하나 싶지만 아이들은 잘 견뎌낸다. 큰 수술인데 그래도 잘 견디가 다행입니다. 거의 매일 수술을 집도해야 할 만큼 많은 환자를 만나야 하는 우상현 병원장. 자신이 잡아온 수많은 손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손도 있다고.
양손과 양발이 우리 다 합치면은 20개잖아, 그죠? 근데, 7개씩이니까, 28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고, 또 그 손가락, 발가락이 다 붙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한 번만에 수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수술해야 되고, 없앨 건 없애고,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다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엄마나 아기가 굉장히 밝아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매번 수술이 정말 하기 싫은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견디고 또 너무 밝게 건강하게 이 수술에 임해줘서 집도의로서는 굉장히 또 감사하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주먹 쥐고 펴고 또 잘 걷고 이러니까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죠. 우상현 병원장이 바쁜 일정을 쪼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찾았다. 환자들과 마주하던 그가 50여 명의 레지던트들과 함께 나눈 것은 수지접합술과 팔 이식 수술에 관한 것. 미국 루이빌 대학의 클라이넌 연구소에서 한국인 최초로 임상 교수를 지내며 경험한 팔 이식 수술이 지식의 거름이 됐다. 미국 교과서부터 수부외과 미세수술에 관한 다양한 논문까지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새로운 증상의 환자를 대비한 것.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에 알려진 명성이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다. 의사로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의사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참 어려운데 아마 의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환자가 얼마나 만족을 하고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길도 있고 또 편안한 길도 있겠지만은 의사로서 아마 수부외과 미세재건 수술 분야는 환자에게 큰 보람을, 환자에게 큰 기쁨을 주고 대신에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도전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손을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상현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약손의 건강중년 주상철 아나운서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저기 보니까 이 손 모형 같은 게 있는데 좀 작은 걸로 봐서는 네, 아이들 건 것 네. 같아요.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아이들 네. 손모양을 그대로 보뜬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보이시는 대로 저희 병원에 이제 수술하기 바로 전에 그 아기들을 마취한 상태에서 이 손 모형을 그대로 뜬 겁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여기 3, 4번 손가락이 붙어 있는 거고 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1, 2, 3, 4, 5번 손가락이 모두 붙어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엄지손가락이 2개입니다. 여기도 다 붙어 있고 또 엄지도 2개가 있는 그런 그 모형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습니다. 네, 어떤 크고 작은 기형들이 있는 그런 아이들 손가락인데, 참,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좀 아프네요. 예. 많이 아프죠. 네. 근데 보통 아이가 태어난 후에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성별. 네. 왕자인지 공주인지. 네.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이 10개씩 제대로 다 있는지. 맞아요. 확인을 해야지 마음이 놓이잖아요. 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네. 보통 임신부들이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를 갖고 나면 연탄재를 넘지 마라, 오도독뼈 먹으면 티눈이 생긴다, 오리고기 먹으면 오리발 생긴다 이래가지고 가리는 게 정말 많았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어렸을 때 그 육손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늘 놀림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손가락 6개. 네. 근데 최근에는 이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정기 검진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받고 그렇죠. 또 그럼요. 엽산제도 잘 챙겨 먹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기형아 발생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기형아 발생이 좀 줄어들었습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병원에서 느끼는 것은 결코 줄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마 이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전자파나 네. 대기오염이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아마 이런 선천성 기형을 만드는데 영향을 주지 않나 싶고 네. 그 제가 느끼는 걸로는 조금씩 느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우리가 오히려.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군요. 그러게요. 네. 정말 고사리 같은 아이들의 예쁜 손. 네. 정말 상처 하나만 생겨도 부모님들은 가슴이 아픈데 그렇죠. 이렇게 기형을 안고 있다면 정말 그 걱정을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천성 수부 질환에 관한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선택, 선천성 손기형의 오해와 진실. 병 원장님과 함께 OX로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초산이 늦어질수록 선천성 손기형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 요즘에 결혼 정년기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이라면 조금 걱정이 될 것 네. 같은데, 원장님, OX 중에서 정답은요? O입니다. 뭐예요? 맞군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몇 년간 저 논문을 쭉 리뷰를 해보고 또 네. 저희들 그 수술했는 아기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 외부인자도 선천성 손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데 네. 저희 통계로는 지금 현재 20대 후반 정도가 평균 초산 연령이라 그러면은 네. 우리 선천성 손기형을 가진 그 아기 엄마 아빠들의 연령이 32세, 34세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정자 난자가 어릴 때 만나서 이 건강한 손을 만들 수 있는 거 하고 네. 그리고 초산이 자꾸 늦어지면서 임신을 했을 경우 혹은 또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네. 하는 네. 외부적인 원인이 있을 경우에 빈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32세에서 네. 34세면은 초혼 연령하고도 뭐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결혼을 늦게들 많이 하시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 네. 예. 자,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볼게요. 마취 위험성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수술을 늦추는 것이 좋다. 원장님, OX. 어느 쪽? X입니다. X. 그럼 보통, 마취 네. 필요 어렸을 때 괜찮나요? 예, 그게 그 부분이 가장 그 선천성 손 질환을 갖고 네. 있는 그 엄마 아빠들이 고민을 하시는 네. 부분인데 예. 마취를 하면은 아기 머리가 나빠진다, 네, 네. 뭐 발육이 안 된다 이렇게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선천성 손기형은 가능하면은 어릴 적에 해주는 것이 이 손이 새로 재생되면서 기능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고 예. 심한 경우에는 뼈나 관절까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계속 2, 3년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예. 예를 들어 피부만 문제였는데 그 피부가 안 자라주니까 네. 뼈 관절이 휘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네. 또 반대로 그 선천성 손기형 때문에 엄마 아빠들이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네. 수술을 또 해달라 그러세요. 네. 그 엄마 아빠 심정이나 집도의 심정은 금방이라도 해주면 좋겠지만은 어느 정도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10개월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네. 이 심장이나 폐의 그 기능이 안정화되고 하는 게 좋고 네. 예를 들어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수면 마취나 네. 또 부분 마취를 했어서는 예. 3개월이나 4개월 때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들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생후 2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이 성장을 더 정상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 손기형,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가 더 많다. 그런가요? 이게 OX 중에 뭡니까, 원장님? O입니다. 그래요? 남자아이가 더 많아요? 네. 예.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희들이 엄지손가락이 2개 있는 다시증 아기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네. 1.98대 1 정도, 그러니까 2대 1 정도 남자애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2배네요.
자,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손가락 12개 이 다지증인 한 인도 사람이 1분에 100타 이상을 칠 정도로 타이핑이 아주 빠르다고 해요. 뭐 네. 일반인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직장을 못 구해서 뭐 이민을 고려 중이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이게 예. 남의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은데, 선천성 손기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좀 부모님들이 좀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원장님.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지금 분위기가 네. 외모에 너무 치중하고 그렇죠. 성형수술이 너무 발달하다 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정상과 다른 것에 대해서 어머니 아빠가 느끼는 그 심리적인 부담 같은 네. 거는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기능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뭐 손톱이 조금 작다든지 뭐 피부가 약간 기울어 있다든지 쪼인다든지 이런 것도 상담하러 오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이 기형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받는 그 스트레스나 네.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 손기형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네. 영어로는 과거에는 디포미티라 그래가 변형, 기형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나온 책은 아마 엄마 아빠에 대한 그런 마음을 배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선천성 손 차이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디퍼런스라고 다름. 했습니다. 다름. 그러니까 네. 정상인과 조금 다르다는 거지 네. 이걸 예. 굳이 기형이라는 나쁜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책 제목이 이제 핸드 디퍼런스로 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문제가 많으면은 그러게요. 엄마 아빠나 사회적인 분위기도 더 좋아진다 그러면은 네. 예. 우리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까지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어린아이 손 치료하시는 것보다 부모님 마음 치료하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연합니다. 예. 근데 아까, 굉장히- 예, 초산이 좀 늦어질수록 그 손기형이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것만이 원인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왜 생기는 거죠, 손기형은? 예, 그 손은 우리 항문이나 다른 그 입이나 다른 기관처럼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손가락, 발가락 10개, 20개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림으로 잠깐 네.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엄마 아빠가 그 임신 해설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그런 시기에 벌써 몸체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크기가 임신 한 달쯤 됐을 때도 그 몸 전체 크기가 3, 4mm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이제 7주, 8주 지나가면은 이미 손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생 3주, 4주, 5주, 6주 지나가면서 손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4주째 우리 몸 전체 모양입니다. 네. 이 중에서 손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조그만한 부분이 이제 손으로 말하면은 벙어리 장갑것처럼 생겼다가 네. 그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져야 될 조직이 없어지면서 발육이 되게 됩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이 동그랗던 거 안에 이런 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지증일 경우에는 엄지가 여기가 한 개가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예. 예. 합지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사이에 이런 살들이 자연적으로 죽어주든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남아있다든지 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이런 한 가지의 변형이 생기는 게 바로 이 선천성 기형이 생기게 되는 그런 발생학적인 원인입니다. 네. 이 손가락이 우리가 10개 아닙니까? 10개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무래도 개수가 많다 보니까 생길 수 있는 기형도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겠죠. 네. 어떤 종류가 있고 또 가장 많이 생기는 형태는 어떤 형태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 기형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장 흔한 게 다지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금 말씀하셨듯이 5개가 아니고 6개라든지 손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는 예, 경우. 또 7개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렇게 이 새끼손가락 쪽이든 엄지손가락 쪽이든 하나씩 더 많이 생기는 게 가장 많고 네. 그 외에는 그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또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안 펴지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굽어져 있는
손가락을 엄마 아빠가 잘 발견을 하기가 힘들죠. 예. 조금 철들면서 최고 해보라 그러면은 안 되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기는 것도 방아쇠 손가락이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펴지는 거. 예. 그리고 우리 아까 모형에 보셨듯이 손가락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분리가 안 되고 붙어 있는 거. 예.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손가락은 또 합지증이라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네. 그 외에 손가락이 크게 굵다든지 또 여기 보시는 대로 이 손가락이 굽어져 있다든지 또 엄지손가락은 뼈가 2개가 있어야 되는데 3개가 있다든지 네. 또 수축 환증후군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이 반지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나 팔에 이렇게 반지를 꼈던 것처럼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오래 놔뒀을 때 것처럼 네.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이 좁아져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뼈가 붙어가지고 관절이 덜 움직인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발가락 다 합쳐서 20개니까 너무너무 각각에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손기형에 대해서 이제 최신 수술 기법을 계속 연구를 해 오시고 또 수술도 해 오고 계신데, 일단은 가장 많은 다지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한번 보시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 이 학회지에 논문 발표한 건데, 그 다지증 수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 또 다지증은 우리 한국 아기들에 있어서 어떤 게 많을 것인가, 이렇게 그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지증도 이렇게 간단하게 손톱만 조금 더 붙어 있는 것부터 이렇게 완전히 따로따로 있으면서 더 길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런 기형이 우리나라 아기들한테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1형, 2형 해서 7형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이 다지증 수술 기준이나 원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단한 경우에 이 다지증이 살만 붙어 있고 간단한 그런 경우에는 이 100일 전에도 수면 마취나 부분 마취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뼈가 연결되어 있다든지 복잡한 경우에는 한 10개월 정도, 그 다음에 몸무게 10kg 정도 돼서 수술하는 게 낫고, 네. 좀 더 복잡한 그런 경우에는 한 1년 반, 또 2살 정도까지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손톱이 참 이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 손톱이 2개인 이런 간단한 다지증도 그 예쁘게 하나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비교적 쉬운 수술에 속하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해 보이죠. 네. 그래서 다지증이니까 무조건 하나를 없애면 된다 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면 어떨까 싶지만은 저걸 제거하면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같이 해야 될 수술 술기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는 손가락 모양이 보면은 이렇게 가재손처럼 이렇게 네. 다시 모아져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2개를 하나로 합친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수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살 반 정도 조금 더 커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하나만 제거한 게 아니고 한 개 한 개 합쳐서 2개를 하나로 만든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2011년도에 방금 이런 수술에 대한 걸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부분에 손가락 안에 있는 피부, 인대, 신경, 힘줄, 뼈 다 하나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시면은 요 뼈가 2개가 하나로 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손톱이 조금 갈라져 보이지만은 이 하나를 제거했을 때 남는 이렇게 손가락이 휘어짐을 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손톱도 지금 하나로 2개를 하나로 뭉쳤는데 예.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예, 원장님, 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뭐 항암 치료를 한다든지 그럼요. 뭐 네. 또 다른 치료가 필요한데 혹시 이 손가락 수술은 어떻게 재발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더라도 원래 너무 변형이 심하다든지 네. 해서 2차 수술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보면은
좀 안타깝지만은 덜 절제해가지고 재발이 돼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고 온 애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수술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손이 아하. 다시 자라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네네. 왜 그런가 하면은 애기들 손가락에 있는 이 뼈는 석회가 적어가지고 예. 칼슘이 적어가지고 엑스레이에 물렁뼈들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단순한 엑스레이 사진이고 네. 요거는 이제 MRI 사진을 찍어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물렁뼈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엑스레이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안 네. 보이네요. 떨어져 있는. 다 분리되어 있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물렁뼈들이 남아있다든지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다시 이제 노출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다지증인 경우에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두 개로 벌어져 있던 거를 네. 하나만 그냥 제거만 한 후에 이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모양이 조금 이상해 자연스럽네요. 보이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힘줄이나 뼈에 대해서 5-6살 좀 지나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이렇게 손가락도 많이 펴지고 수술 후에 조금 더 기능을 하는 그런 손가락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케이스별로 다 또 수술법이 다르기 때문에 네. 증상이 좀 여러 개다 보면 아무래도 치료가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원장님을 좀 긴장하게 하는 특별한 케이스들도 좀 덜어 있다고 들었어요. 아기들 수술은 매일매일 긴장이 되죠. 네. 맞아요. 어른들과 비교하면은 이 마취 자체도 저희들이 이 위험하고 네. 또 수술 후에 치료할 때도 어른들처럼 이렇게 손을 내주는 게 아니고 네. 계속 움직이고 맞아요. 울고 난리지기고 하니까 네. 네. 너무 힘들죠. 네. 그런데 심한 경우는 이제 팔꿈치, 손목, 손가락 이게 다 변형이 있는 경우나 지금 여기 보시는 이런 손처럼 예. 이 손가락이 한목에 다 붙어 있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분리할까 답답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 네. 어렵긴 어려도 다 하시죠?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다지증, 방아쇠 손가락에 이어서 세 번째로 발병률이 높다고 하는, 합지증. 이건 또 네. 어떤 질환인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합지증은 이 손가락 사이가 이 분리되지 않고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할머님들 같이 오셔가지고 이거 썩둑 자르면 되는데 뭘 그래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왜 그래 어이구. 복잡하게 말씀하느냐, 그래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근데 생각보다 손가락 사이의 이 면적이 이 손가락의 이 부분, 네. 또 면적이 상당히 넓고 네. 붙어 있는 이쪽 부분, 바깥 부분, 네. 이렇게 한 면, 두 면, 세 면이 면적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합지증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어느 합지증이든지 간에 수술할 때 분리와 반드시 피부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렇게 뼈까지 다 붙어 있는 이런 합지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 6세쯤 지나가지고 이 뼈 수술도 필요한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예. 이 합지증도 치료 원칙은 비슷합니다. 10개월, 10kg 그 전후에 저희들이 수술을 하고 네. 대부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의 피부 색깔과 가장 비슷하게 분리하고 나서 피부 이식을 하는데 네. 이 사타구니 피부를 이식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발바닥에서 하게 됩니다. 아. 발바닥에서 피부 이식을 하게 되면은 발바닥 피부가 손바닥 피부하고 색깔이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좋고 그렇겠네요. 예. 그 다음에 발바닥에 누가 흉터 있다고 흠볼 사람 없죠. 네, 네. 제일 안 보이는 부분이군요. 제일 안 보이고 예. 그 다음에 피부를 떼도 발바닥은 흉터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바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단순하고 많이 하는 합지증입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절개를 해가지고 나누어야지
이 주름 방향에 수직으로 흉터를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하고 나서 한 6개월쯤 됐을 때인데 예, 보시면은 피부가 조금씩 당기고 있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손바닥에 주름이 가로로 나 있는데 네. 흉터가 세로로 생기니까 손을 자꾸 움직이면은 흉터하고 주름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쪼이기 때문에 첫 수술 후에 한 6개월쯤 이상 지나가지고는 이렇게 흉터를 주름의 방향으로 맞춰주는 이런 수술을 한 번 더 권하게 됩니다. 아. 그러고 네. 나면 이제 손이 많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이식했는 피부가 어딘지 또 주름하고 피부하고 비슷하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시겠지, 그죠? 예, 그렇네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에 수술하고 왔는 경우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피부들이 끔찍이죠. 네. 네. 끔게 보이죠. 여기도 네. 그렇고. 예. 그래서 사타구니 피부를 떼는 경우는 피부를 떼는 거는 이렇게 의사가 하는 역할은 그냥 째서 꾸매는 거니까 쉬운데 네. 그 하고 나서 이런 색깔이 착색이 된 게 잘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구축도 오고 피부 색깔도 검고 하니까 그 엄마 아빠들 마음에 잘 안 들죠. 그래서 새로 이제 수술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이제 발바닥 피부 이식하고 구축을 다 풀은 후에 수술 후에 이런 모습입니다. 아. 네. 네. 정말 그 발바닥 피부를 이식하니까 훨씬 자연스럽네요. 그러게요. 예. 근데 예전에 사실 이렇게 기억해보면 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손가락이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정도로 최고 뭐 이거 안 되는 정도까지는 펴지는? 아닌데 손가락이 네. 좀 덜 펴지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도 뭐 그 심각한 정도에 따라 질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원장님. 예,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는 네. 대장 손가락인데 네. 1등 최고하라 그러는데 항상 반등 최고를 못 하게 되니까 네. 손가락을 못 피니까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예.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은 네. 그 손가락을 이렇게 강제로 펴도 지금 안 덜 되는 펴지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는 그 손가락을 굽히는 힘줄이 이 손가락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자유롭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보시면은 손가락의 힘줄이 네. 여기 이 작은 혹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막 속으로 못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 여기 있는 이 막을 이렇게 절개를 해주게 되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쭉 펴지게 됩니다. 엄마 아빠들이 아마 주먹을 쥐고 아기들이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참 어려운데 네. 태어나고 나면은 손가락 10개 샤린 다음에는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는지 한번 보시고 이게 분명히 출산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근데 저희들이 그 원인을 명확하게는 이야기해드리긴 어렵지만은 대부분은 선천적인 이유가 많고 이 엄지손가락이 굽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일찍 발견해서 일찍 마사지하고 펴주고 이러면은 저절로 좋아지는 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36개월 정도 때까지 만 3세 때까지는 기다려서 마사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이제 이 36개월 지났어도 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안 펴지면은 이 아기는 재우고 네. 손가락에만 마취를 해가지고 수술을 간단하게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금 말씀드린 그 손가락의 힘줄입니다. 네. 힘줄이 이렇게 가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굵어져 있으니까 아. 막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수술하고 나면은 요 손바닥에 이렇게 주름에다가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도 전혀 표시 안 나고 네. 잘 움직이고 흉터 없는 그런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 굽은 손가락 말고 네. 옆으로 또 굽은 손가락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어를 표현하다 보면은 뭐 옆으로 굽었다고 할지 앞으로 굽었다고 할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만지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힘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네. 뼈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중간 마디의 뼈가 직사각형으로 자라지를 못하고 네. 삼각형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손가락이 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뼈 수술이라서 6세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직사각형이라 될 뼈가 이렇게 마른 목골이나 네. 삼각형형으로 되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뼈를 절제해서 뼈를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르게 되는 이런 손가락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반지가 혹은 고무줄이 우리 손가락이나 팔에 오래 묶어 놨을 때처럼 이렇게 짤룩짤룩해지는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그 임신 초기에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발육하면서 엄마의 양수에 있는 가느다란 그 섬유 실들이 예. 이 발육하고 있는 그 조직에 네. 이렇게 반지처럼 싸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예. 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런 환들이 이런 반지 고리 같은 모양들이 세게 쪼이는 경우에는 절단이 되겠지그죠. 그래서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이 발가락이 없다든지 손가락이 없을 경우도 있고 예. 또 묶어 놓게 되면은 이 끝부분처럼 이렇게 다 붙어서 태어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 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네. 어느 정도 마취할 나이가 되면은 이 수술을 해서 그 편하게 이 조직을 풀어주게 됩니다. 네. 구김없이 밟고 다정한 석현이. 8살 아들의 애교에 정숙 씨 얼굴이 밝아진다. 석현이 누구보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아이다. 장난감 자동차를 만지는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애틋하고 소중하기 때문인데 사실 석현인 또래 아이들과 조금 다른 손과 발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지증과 합지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손. 낳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제가 병원을 바꿔서 갔는데 말씀을 조금 기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셔서 낳기 일주일 전이라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좀 저희는 큰 충격이 왔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부모를 따뜻한 웃음으로 감싼 둘째 아이. 누구보다 용기가 필요한 건 석현이가 아닌 정숙 씨 부부였다. 2007년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첫 돌을 맞은 석현이의 달라진 손은 가장 큰 행복으로 기억된다. 그렇게 우상현 병원장과 이어진 인연이 7년째. 석현이는 오른손에 손가락이 4개뿐이지만 잡고 옮기고 글자를 쓰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기능과 모양을 만족시키기 위한 쉽지 않았던 선택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아름다운 손을 낳았다. 손톱 좀 씻어야 되겠다. 양손 양발을 한 목에 다 수술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 번만에 하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 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 나누어 가지고 하는 거 또 전신 마취를 몇 차례 해야 되는 거 아마 이런 것들이 그 엄마 아빠한테도 힘들고 또 집도희한테도 좀 약간 부담은 됩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 파열족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하면서도 이 친구가 나중에 좀 크면서 달리기를 잘할 수 있을까, 잘 걸을 수 있을까 많이 걱정되는데 아마 수술하고 지금 몇 년째인데 운동도 잘하고 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후 석현이는 걷는 데 도움을 받게 될 발 보조기를 착용하게 된다. 한참 뛰어놀 나이, 두 발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다. 정숙 씨가 석현이의 따뜻한 손을 부여잡는다. 손발 조금 다른 거 그거는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조금 손발이 다르다고 마음적으로 항상 숨기거나 밖에 나가서 위축되거나 이런 거를 조금 안 해주시고 수술을 하고 나서 갖는 자신감과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밝은 마음을 조금 심어주셨으면 저는 더 밝고 더 건강하게 클 수 있습니다. 네, 이 손과 발에 모두 기형을 갖고 태어났지만 정말 수술이 잘 됐고 네.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 앞서 본 어린이의 경우는 파혈 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네. 이게 이제 손에도 이런 기형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기형 같은 것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은 네. 우리 손가락, 발가락이 합쳐서 20개라 해야 되는데, 네. 양손이 이 2개씩, 4개만 있고, 발도, 발가락은 2개씩, 2개씩, 네. 4개만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 중간 부분에 손가락이 발육이 안 되면서 손가락이 갈라져 나오는 거죠. 예. 그 수술도 참 한계가 많고 네. 예. 또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는 정도로 모양을 맞춰주게 되면은 네. 아기들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손이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적응을 또 잘합니다. 엄마 아빠나 주위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네. 마음 아파 보이지만은 네. 본인들은 굉장히 씩씩합니다. 네. 예. 네. 또 수술적으로 한계가 많은 그런 문제들이 바로 또 거대지증입니다. 거대라는 것 자체가 크다. 이 엄지손가락 하나가 네. 너무 크다. 크다. 또 손 전체가 너무 크다. 예. 그런 경우에는 손에 있는 신경과 뼈와 관절을 이 몇 번에 나누어 가지고 반대편 손과 크기가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술들을 하는데 네. 예. 참 쉽지 않은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손가락에서 사실 이 엄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네. 하잖아요. 요즘 그렇죠. 이모티콘에 보면은 뭐 당신이 최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도장 찍을 때는 또 엄지손가락으로 꼭 찍고 하는데 이 엄지손가락 변형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병들이 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손이 5개지만은 이 4개는 그 손가락이라 그러고 네. 영어로는 엄지는 썸이라 그래서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네. 그래서 손가락 4개의 역할을 하고 엄지손가락 1개 역할이 50대 50으로 이 손가락 엄지가 4개의 손가락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발육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은 네. 큰 기능 장애가 생깁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손가락이 5개는 맞죠? 예. 아, 근데 그러니까- 엄지가 좀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이 엄지가 아니고 손가락 5개가 한 평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한 평면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건을 잡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되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물건을 이렇게 앞뒤로 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네. 옆에 있으면 물건을 옆으로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손가락 이게 무슨 진단명이냐 네. 이러지만은 영어로는 five finger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ur finger one thumb 그러니까 4개의 손가락과 1개의 엄지 손가락이 돼야 되는데 예. 5개의 손가락이라서 엄지가 없는 거네요. 엄지가 없기 때문에 이 1개를 엄지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엄지의 위치처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짧게 해서 다른 4개의 손가락과 함께 이렇게 쥘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 길이가 다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뼈도 이게 3개가 원래는 엄지는 2개라 해야 되는데 지금 3개가 남아 있고 예. 다른 손가락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수술 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아까 있었던 엄지 손가락 위치에 있었던 손가락 길이를 짧게 하면서 이 손바닥 안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은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손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형 수술도 하고 해서 이 위치가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네. 네. 이제 이렇게 앞으로 엄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옆으로 네. 그래서 틀어져 이렇게 있네요. 이 집게 손가락이나 다른 손가락과 함께 물건을 쥘 수 있도록 예. 해놓은 그런 힘을 모습입니다. 쓰는데도 별 문제는 없나요? 그렇죠. 예. 다 움직이고 모양도 예뻐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이 발육이 조금 덜 됐지, 그죠? 네. 네. 이 손톱도 작고 이 손에 살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손가락, 엄지손가락과 가장 모양이 비슷한 엄지발가락 일부를 가져가서 손가락을 만들게 됩니다. 아. 네. 여기 보시면은 이 손가락도 굽어 있으면서 손톱이 많이 작은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수술 전이고 수술 후에 엄지발가락 뼈 일부가 여기에 지금 보태진 겁니다. 네. 네. 수술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가 하면은 이 발가락이 없어져서 조금 섭섭하지만은 네. 기능하거나 달리거나 걷거나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술 후에 이 엄지손가락에 손톱도 나오고 네. 손가락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 수술들입니다. 예. 네. 이 경우는 보면은 손가락이 4개 하고 엄지손가락이 있어 보이죠. 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엄지손가락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살은 붙어 있는데 뼈는 연결되지 예. 않았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손을 이렇게 하면 일로 축 쳐지고 이렇게 하면 뒤쪽으로 쳐지고 전혀 연결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손가락을 살리는 거는 힘들고 네. 두 번째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위치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들이 이 학생의 이 나이가 꽤 차서 수술하러 왔는데 네. 5개를 놔줬는데 왜 1개 째고 1개를 없애고 4개 손가락을 만들어야 되느냐 의사와 이때까지 싸웠던 겁니다. 네. 수술을 안 하고. 예.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손을 기능이 안 되더라도 5개가 안 그렇죠. 낫겠느냐 예. 이렇게 했었는데 이 본인이 제발 여기 물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제 본인이 원해서 온 겁니다. 네. 수술 후에 보면은 이렇게 수술 중의 사진인데 여기 보이신 대로 이 엄지를 짧게 하면서 엄지 위치로 옮기는 그런 네.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여기는 3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1개의 집게 손가락이 엄지로 변한 겁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얼핏 네.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아까 집게 손가락이고 예. 이게 이제 엄지 위치로 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수술하고 나서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마음대로 물건 지어도 되고 움직이기도 되고 예. 얼뜻 봐서는 이게 4개인지 5개인지 지금 쥐고 그러게요. 있을 때 예. 모양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어머님의 아버님의 욕심하고 본인의 그 기능적인 요구 네. 조건하고 달라지는 겁니다. 예. 참 대단하시네. 원래 엄지였던 것 같네요. 그러게요. 예, 별표가 안 본인이 나는 것 이게 같아요. 실제 너무 불편해서 정말 네. 수술을 원하는 경우였는데 이렇게 제대로 된 기능과 모양을 만들어 주시니까 원장님 손을 다시 한번 제가 쳐다보게 되네요. 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또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때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서로 또 감정을 교류하고 정말 손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수술 후의 흉터나 손 모양에 따라서 자신감을 갖는 부분이 다를 것 같아요. 그 원장님께서도 수술할 때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기능적인 손도 네. 중요하고 그리고 손은 우리 얼굴 다음으로 이 내어놓는 이 외부 노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기능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환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흉터를 줄이고 네. 또 비슷한 색깔로 만들어줄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게 됩니다. 수술할 네. 때마다. 네. 예. 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끝으로 선천성 손기형을 갖고 태어난 아이를 둔 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예, 대부분의 그 손의 선천성 기형을 갖고 오는 그 엄마 아빠들이 네. 첫째 아기들이 가장 많습니다. 둘째나 셋째 아기보다. 그러니까 초산에 그 아기들의 손가락에 발가락에 기형이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 병원에 오게 되면은 말도 꺼내기 전에 계속 우는 엄마 아빠가 그렇겠죠. 많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런 경우에 의사나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됐을 때는 더 안정시키고 또 엄마 아빠를 위로해주고 네. 예. 엄마 아빠에 격려해주고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하고 네. 근데 그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그런 문제가 올 경우에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장애나 손 모양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기형이 아니고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이 격려해 주는 게 낫지 자꾸 숨기고 애기들한테 어떤 알게 모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초산의 엄마 아빠, 초보 엄마 아빠들이 그 받을 정신적인 이 고통이나 그럼요. 또 이 부담들은 집도이에게 또 맡기시고 네. 사랑으로 태어난 그 아기들 건강하게 잘 키우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믿고 맡기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좀 새겨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뭐 네. 누구 탓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책감을 갖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좀 잘 치료할까 또 잘 커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이에 대한 치료도 치료지만은 네. 부모에 대한 치료가 더 크다라는 얘기가 와닿는데 네. 용기를 내셔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천성 손기형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다시 예쁘고 건강한 손 되찾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우상현 병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주상철 아나운서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처도 잘 났고 이제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주는 게 이 피부의 흉터가 편편해지고 부드러워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치료를 해놔. 좀 이따가 한번 치료할 때 고려하시고 빗기면 쏙살이시겠는 피부에 딱 데이게 해가 지금 마음이 좋고요.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일단 좀 편안하네요. 4번, 5번 손가락 사이가 붙어 있는 합지증입니다. 합지증이라는 것은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경우는 우리 보통 4번, 3번이 잘 붙는데 4번, 5번이 붙게 되면 이 손가락 뼈 길이가 다르니까 많이 좀 휘어지는 그런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이 합지증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리되고 나서 피부 없는 쪽에는 발바닥에서 피부를 떼가지고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선천적으로 손가락이 짧고 하나가 더 있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손이 없다든지 손가락이 많이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부터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손이 없는 경우에 이 손을 다른 사람한테서 이식하는 이런 연구,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지금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연구들이 아마 손에 어떤 문제로 해서 고통을 받는 엄마나 아빠 그리고 아기들한테 나중에는 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Do you remember when we first met? I sure do. It was sometime in early September. Well, you were lazy about it. You made me wait around. I was so crazy about you, I didn't mind. So I was late for class. I locked my back to yours. It wasn't hard to find. You painted flowers